아내는 자유를 원했다. 하지만 내가 이혼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자 그녀는 오히려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민우야, 나 요즘 너무 불행해. 다희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하자. 정민우는 당황했지만 완전히 놀라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거의 20년을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요즘 들어 다희는 친구 미란 언니와 자주 통화했고 그 대화 속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늘 따라붙었다. 윤미란, 이른바 결혼 전문가라는 그녀의 조언은 3번의 이혼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다. 민우야,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다희야. 민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감정적으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남편이자 아빠로 살아왔다고 생각해. 우리 관계에 큰 문제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너도 부부관계에 대해 불만을 말한 적은 없었잖아. 하지만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나랑 함께 사는 것이 내 행복을 빼앗는 일이라면 비록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이혼에 동의할게. 하지만 말해줘.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최근에 생긴 일이야? 아니면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이야? 다희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다. 점점 쌓여온 거야. 나한테도 시간이 좀 필요해. 조금만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싶어. 법적으로는 이혼 전에 일정 기간 별거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 기간 동안 나도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꼭 이혼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 이혼 숙려 기간 동안 각자 따로 생활하고 만약 서로의 삶이 괜찮다고 느끼면 이혼을 안 하기도 하더라고. 하지만 결국엔 둘 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되는 거고 반대로 둘 중 한 명이 원하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지. 민우는 다희가 본인 역시 똑같은 자유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는 걸 깨달았다. 혹시 내가 먼저 신청하면 내가 이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한데 혹시 모르니까 나도 같이 신청할게.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 다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런가? 그럼 너도 진짜 이혼하고 싶은 거야? 아니, 난 그냥 내 미래를 가로막고 싶지 않아. 넌 충분히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빠였어. 사랑도 많이 받았고 불만은 아니야. 그냥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은 거야. 그게 나한텐 필요하다고 느꼈어. 그래야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아.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내게 자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내게서 줄 수 없는 걸 원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족하단 뜻이지. 한동안 말이 없던 민우는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벌써 변호사 만나봤어? 서류는 준비됐고? 다희는 민우의 내가 부족하단 뜻이지라는 말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서류는 아직 준비 안 했어. 변호사는 윤미란 언니 이혼 도와준 변호사 있거든. 한도윤 변호사님, 그분께 맡기려고. 다희의 말 속엔 이미 결심이 묻어 있었다. 윤미란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을 향한 탐색은 다희 마음속에서 더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래? 나도 슬기한테 맡기려고. 사촌 누나 정슬기 알지? 그 여자? 나 그 누나 진짜 별로야. 근데 일은 잘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의뢰인 편에서 끝까지 싸워주거든. 민우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 우리 가족 바비큐 파티 기억나? 슬기가 술 좀 마시고선 농담처럼 말했잖아. 형, 혹시라도 이혼할 일 있으면 내가 무료로 해줄게요. 그게 은근히 기억에 남았거든. 다희는 당황스러운 듯 말이 없었다. 민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쨌든 우리 할 얘기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자고 제안할게. 다음 달 1일부터 별거 시작한다고 치고 앞으로 2주 동안 준비하자. 굳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말이지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진짜 이혼한 것처럼 살아보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미리 각자의 삶을 준비해보고 이혼이 정말 맞는 결정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야. 그냥 흘려보내면 결국 별로 얻는 게 없을걸. 민우의 현실적인 설명에 다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심이 흐릿해졌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뭐부터 시작하지? 일단 부엌으로 가자. 메모장 꺼내서 하나씩 정리해보자. 내가 커피 끓일게. 민우는 그렇게 말하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다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부엌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메모장을 펼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인데 아무래도 아이들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 아이들? 그래. 이제 곧 얘들한테도 말해야 하잖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야 해. 절대 자기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이야. 다희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두 딸은 감정 기복이 큰 편이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를 크게 받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해? 그냥 90일 지나서 이혼 안 하게 되면 굳이 아이들한테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 다희야. 그럼 아이들이 왜 아빠가 집에 안 사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건데? 왜 아빠는 이제 여기 안 살아? 왜 아빠는 안 들어와? 그 질문엔 뭐라고 답할 거야? 나는 내가 계속 이 집에 살 줄 알았어. 나는 그냥 가끔씩 서로 외출도 하고 아이들 일상엔 최대한 변화 없게.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다희야.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그렇게 하면 결국 누가 데이트를 나가는지 서로 신경 쓰게 될 거고 한쪽이 불편하다고 하면 오해도 생길 거야. 그건 진짜 별거가 아니지.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 주변 어른들한테 엄마랑 아빠가 다른 사람이랑 만난대라는 말 듣게 되는 거, 그게 더 상처일 수 있어. 그리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나 내가 누군가랑 약속이 있는데 상대방이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라고 하면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서로가 서로를 일부러 못 만나게 하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지. 무엇보다 이혼 이후의 삶이 어떤지 정말 체험해 보려면 지금처럼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는 건 말이 안 돼. 애들도 눈치는 빠르잖아.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누가 봤다고 소문이 나면 아이들 귀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말인데 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알려야 해. 괜히 사람들이 우리 둘 중 한 명이 외도한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이들은 자기들 탓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이건 내가 아동 심리상담사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이혼하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느낀대. 우리는 최소한 같은 말,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해. 엄마랑 아빠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고 걔네들 착한 애들이잖아. 적응은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아야 할 수도 있어. 어쩌면 말이지. 나중엔 서로 새롭게 만나게 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덕분에 조부모님 수가 늘어나서 생일이나 명절 선물도 2배가 될 수 있어. 그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민우는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도 생일이니 어버이날,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은 서로 일정 맞추는 것도 엄청 힘들겠지. 지금도 조부모 한쪽밖에 없는데도 조율이 어려운데. 그리고 내가 이 집에 계속 산다면 너는 내 남자를 내 쪽에서 만나야겠지. 애들 있는 집에 누굴 데리고 오는 건 나나 너나 둘 다 해선 안 될 일이야. 또 한 가지, 경제적으로도 생각할 게 많아. 내가 따로 집을 구하고 관리비랑 생활비까지 추가되면 우리 가정의 전체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지. 그동안은 내가 따로 신경 안 써도 내가 다 해왔잖아. 이제는 내가 직접 전기세, 수도세, 차량 정비, 생필품 구매 같은 거 다 챙겨야 할 거야. 공동, 자산도 이제는 나눠야 해. 통장, 적금, 카드 전부 해지하고 따로 만들고 아이들 양육비도 정해야 하고. 민우는 메모장을 다시 넘기며 말했다.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 다음 달 1일부터 별거 시작이라 치면 그 전까지 이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다희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직장이랑 가까운 쪽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나 알아보려고 해. 그러면 아이들이 나랑 지내는 날에도 방 하나는 있어야 하잖아. 보통 이혼 후 면접 교섭 기준이 집을 나간 쪽 부모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보는 거야. 명절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보내고, 물론 집에 남은 쪽이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 다희가 입을 열었다.
민우야, 너 그렇게 자주 데이트할 줄은 몰랐어.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학교 행사도 많은데 너도 알잖아. 요즘 나랑 아이들 사이 좋았잖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아이들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너랑 내 남자친구가 내가 하던 일의 일부는 책임져야지. 그게 현실이니까. 평일에는 아이들도 학교 가야 하니까. 외박하거나 데리고 오기 어렵고 그러니까 주말만 가능할 거야. 혹시라도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도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나도 그 아이 숙제나 활동 같은 걸 도와줘야 할지도 모르지. 반대로 너도 새 남편이랑 살게 되면 그 사람 자녀까지 챙겨야 할 수도 있고 또 옷이나 세면도구를 두 군데에 나눠두는 것도 상당히 불편할 거야. 출근이나 등하교, 동선도 문제지. 내가 아이들 학교 버스 노선 근처에 안 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활 패턴이 깨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닐 거야. 다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미란 언니가 말하던 거랑 완전 다르잖아. 미란은 분명 이렇게 말했었다. 남편은 이혼 얘기만 꺼내도 겁먹고 지금 하던 일 그대로 해줄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허락할걸?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다희는 점점 상황이 자신이 예상한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지금 이 상황 내가 통제력을 잃고 있어. 민우야, 나 너무 혼란스러워. 나 먼저 자러 갈게.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녀는 침실로 향하며 중얼거렸다. 그가 나를 따라오길 바랐어. 그럼 내가 그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민우는 그녀의 기대를 모른 척했다. 미안, 다희야. 나 아직 정리할 게 좀 남았어. 알잖아. 내 머리, 생각을 안 적어두면 잠이 안 오잖아. 할 수 있는 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래야 우리도 마음이 조금은 편할 테니까. 잘 자, 다희야. 다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미란 언니와 얘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언니라면 분명히 다음 수를 알려줄 거야. 그 믿음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고 겨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다희는 잠에서 깨자마자 민우가 옆에 없다는 걸 눈치챘다. 설마 이 사람 밤새 이혼 리스트 정리한 거야?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민우는 없었고 식탁 위에 놓인 건 메모장 하나뿐이었다. 손님방 문을 열어보니 민우는 그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다. 식사를 하면서도 눈길은 자꾸 메모장으로 향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책임 변경 항목 정리. 어젯밤 얘기한 금융 관련 사항 외에도 그가 정리한 건 훨씬 많았다. 다음 장에는 오피스텔 입주 이후 예상되는 생활비 지출 내역과 다희와 딸들이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양육비 예산까지 적혀 있었다. 한마디로 매달 수십만 원의 적자를 내는 예산이다. 민우는 곧바로 절약 방안까지 정리해 두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김밥 천국 아침 식사와 투썸플레이스 커피를 포기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본 다희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아하, 꽤나 아프겠네 그건. 하지만 다음 장은 그녀의 웃음을 곧 사라지게 만들었다. 거기엔 그녀가 줄여야 할 지출이 적혀 있었다. 헬스장 회원권, 여성 모임 회비, 주 1회 이상의 외식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딸들의 사교육비, 교복비, 활동비 같은 자녀 관련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었다. 아니, 애들 문제까지 생각해둔 거야? 다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다음 장엔 아예 그녀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리돼 있었다. 차량 기름 채우기, 정기 점검, 카센터 전화, 보일러 에어컨 점검, 잔디 깎기, 세차, 장보기 등등. 이걸 내가 다 해야 한다고? 다희는 메모장을 덮었다. 그리고 속으로 울부짖었다. 이게 뭐야? 왜 민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아? 다희는 끝내 메모장을 내려놓았다. 입술을 꽉 깨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젠장. 왜 민우는 그냥 조용히 물러서질 않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아? 그녀는 시계를 힐끔 보며 빠르게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지금 깨기 전에 미란 언니한테 먼저 전화해야 해. 여보세요. 언니 나 다희야. 작게 말할게.
민우가 옆방에서 자고 있어서 어젯밤 어땠어? 미란의 목소리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매달렸지. 내가 뭐든 바꿔볼게. 다시 시작하자. 그런 얘기 안 했어. 하지만 다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야. 정반대였어. 그냥 그래. 이혼하자고 하더니 자기가 하던 일 다 목록으로 적기 시작했어. 내가 그걸 전부 혼자 하게 될 거라고. 오피스텔도 구한다더라. 딸들은 주말에만 본다고 하고 그냥 진짜 이혼하는 것처럼 살자는 거야. 그게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언니, 이상한 건 말이야. 이혼 얘기하는데도 얘가 별로 겁내는 것 같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미란의 냉소적인 웃음이 흘러나왔다. 이 바보 같은 아가씨야. 그 남자 그냥 쇼하는 거야. 진짜 서류에 도장 찍을 리 없어. 절대. 그런 목록을 적는 것도 다 내가 얘 없으면 나 못 살겠구나. 그렇게 느끼게 만들려는 심리전일 뿐이야. 기억해, 다희야. 넌 아이들을 쥐고 있어. 그리고 그 부위도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하면 남자는 절대 도망 못 가. 그 남자 지금 겁먹은 척하는 거지. 걱정 마. 너랑 도윤 오빠랑 곧 침대에서 만바라도 추게 되면 넌 그대로 남편도 유지하고 집도 유지하고 완벽한 승리야. 다희는 불안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진짜 언니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 근데 도윤 씨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모르겠네. 아직 민우가 실제로 행동한 건 없어. 난 좀 더 버텨볼게.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자. 고마워. 언니, 민우 일어나는 것 같아. 끊을게. 다희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향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야, 커피 마실래? 민우는 졸린 눈으로 커피포트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어젯밤에 커피 마신 거 완전 실수였어. 잠이 거의 안 왔거든. 왜 침대에 안 들어왔어? 민우는 담담하게 웃었다. 들어가긴 했지. 근데 자신이 없었어. 무슨 뜻이야? 너 나체로 자고 있었잖아. 그 모습 보니까 솔직히 너무 예뻤어. 아직도 너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뭔가 하자고 하면 그건 그냥 동정 섹스가 될 것 같았어. 이혼 얘기 때문에 상처받은 내가 위로받으려는 식으로. 그리고 나도 흔들릴까 봐 무서웠어. 우린 아직 부부잖아. 적어도 별거 시작 전까지는 말이야. 그 시간까지는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 우린 진짜 별도로 살아봐야 해.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형식적인 날짜는 다음 달 1일이겠지만 사실 그날은 나 불행해라고 말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거야. 정말 힘들겠지만 넌 행복했으면 좋겠어. 비록 내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야. 다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별거일 뿐이야. 이혼이 아니라고. 조금만 시간을 줘. 나 자신을 다시 찾으면 우린 더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 민우의 눈빛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다치고 있었다. 오늘 하루 연차 쓸게. 나는 자산 분할 관련한 절차부터 준비할 거야. 우리의 공식 결과는 다음 달 1일부터니까 그 전에 90일 동안 진짜 이혼한 것처럼 살아보자는 거지. 그리고 오늘 내가 현금을 좀 더 챙겨둘게. 당분간은 카드 새로 만들기 전까지 현금으로 생활해야 하니까. 다행히 우리 공동 계좌 외에도 각자 개인 계좌가 하나씩 있잖아. 공동 계좌에 있는 금액을 반씩 나눠서 각자 통장으로 이체할게. 그렇게 해야 새로운 체크카드랑 통장을 다음 달 초까지 받을 수 있어. 내가 지금 뭐 처리했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자산의 절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메모장에 적어놨어. 근데 너 출근 늦겠다. 빨리 준비해. 애들 아침밥이랑 등원은 내가 챙길게. 다희는 여느 때처럼 출근했다. 그녀는 지역 보험지점의 사무관리자였지만 업무에 특별히 능숙하진 않았다. 오히려 요즘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도윤이 등장했다. 언제나처럼 키가 크고 약간 웨이브진 흑갈색 머리에 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소를 지닌 그 남자. 그는 다희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이 사무실이 선배님 매력을 제대로 알아보긴 하나요? 그는 이어서 물었다. 우리 지난번처럼 좋은 음악 들으러 또 갈 수 없을까요? 다희는 잠시 망설였다. 곧 민우랑 별거 시작하면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전화할게. 그가 사라진 후 다희의 머릿속에는 걱정보다는 지난 몇 달간 도윤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눈 짧지만 진한 스킨십 장면들이 떠올랐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다희는 민우가 낮에 다녀간 흔적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전보다 마음이 조금은 정리된 느낌이었다. 간단해. 나는 이 90일 동안 자유를 즐기고 결국 이혼은 안 하고 그 다음엔 도윤이랑 어떻게 들키지 않고 자는 방법만 고민하면 돼.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다시 메모장을 펼쳤다. 민우는 목록에 몇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해 두었다. 그리고 새로운 리스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고려 대상 여성 2개의 칸이 나뉘어 있었고 하나는 이미 호감을 표현한 여성들, 다른 하나는 호감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여성들이었다. 그 목록은 길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칸에 적힌 이름 중 하나에 다희는 충격을 받았다. 은경 언니? 그녀는 당장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다희야, 무슨 일이야? 언니 감히 어떻게 내 남편한테 관심을 보여? 미쳤어? 야, 진정 좀 해. 무슨 소리야 그게. 민우가 오늘 만날 가능성이 있는 여자 리스트 만들었는데 그 중에 언니 이름이 있다고. 은경은 잠시 멈칫하다가 피식 웃었다. 그 리스트는 모르겠고 전에 내가 술 좀 먹고 그랬잖아. 내가 저 어이없는 다희 버리면 내가 대신해 줄게. 뭐 농담 반 진심 반이었지. 근데 잠깐만, 그걸 왜 너한테 보여줘? 둘 사이 뭐 문제라도 생긴 거야? 아니면 내가 바람피는 거 걸렸어? 아님 민우가 딴 여자랑 있는 걸 봤어?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는 그냥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한 거야. 조금은 거리도 필요했고 새로운 관계도 경험해보고 싶고. 하지만 은경이 말을 끊었다. 아, 그래? 결국은 바람 피울 구실 찾는 거잖아. 대체 누구야? 아니, 몇 명이야? 아직 아무하고도 그런 관계는 아니야. 민우랑 나 그냥 90일 동안 떨어져 살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혼할지 말지 결정하자는 거야. 그래, 좋아. 이미 마음속에 누군가는 있겠지. 근데 그건 상관없어. 너 말은 결국 곧 법적으로 별거 상태가 되면 누가 민우랑 자든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잖아. 날짜만 알려줘. 정확히 자정 넘는 순간 나는 민우한테 데이트 신청할 거야. 그리고 분명히 말할 거야. 내 몸은 언제든지 그가 원하면 줄 수 있다고. 나는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인생 끝날 때까지 그 사람한테만 충실할 거야.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 아니면 뭐? 너 법적으로 별거 신청했잖아. 그럼 넌 아무 권리도 없는 거야. 그동안 넌 민우가 얼마나 성실한 남편인지,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무슨 로맨틱한 연인인지 맨날 자랑했잖아. 그걸 다 버리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아니면 갑자기 금발로 염색한 거야? 아무튼 날짜만 알려줘. 내가 평생 언니 노릇해서 처음으로 동생한테 제대로 도움 주는 기회가 될 테니까. 전화가 끊기고 다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눈길은 자꾸 그 가능성 있는 여성 리스트 쪽으로 향했다. 거기엔 분명히 있었다. 김지윤, 민우의 비서, 미혼모,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민우보다 거의 20살은 어린 여자. 다희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당연히 애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겠지. 민우를 슈가데디로 보는 거겠지. 리스트엔 총 5명이 적혀 있었고 그중 1명 옆에는 M이라는 표시가 있었다. 결혼한 여자라는 뜻인 것 같았다. 나머지 2명은 민우 회사에 다니는 다른 여성들이었다. 얼굴을 아는 이들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기도 했다. 민우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직접 기술 일을 하며 작은 업체를 운영했고 현재는 3팀이나 관리할 정도로 성장시켰다. 다희는 다시 리스트를 내려다보았다. 와플하우스 직원, 투썸플레이스 바리스타, 이마트 계산원. 이름은 없었지만 역할만 적혀 있었다. 와, 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가 민우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은경이만 그런 게 아닌가 봐.
아니, 민우가 진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걸까? 그 순간 민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희는 여전히 메모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우는 대충 다음 대화가 뭘지 짐작이 갔다. 그래, 정말 대단하다. 민우, 날 대체 얼마나 빨리 대체할 여자를 찾은 거야? 그것도 내 언니라니. 진심이야? 내가 먼저 남자 만나려 한 거 따라잡겠다고 그런 식으로 여자를 고르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아직 남자친구 같은 거 없어. 그냥 새로운 관계를 알아가 보고 싶을 뿐이야. 그럼 한도윤 씨는 뭐야? 다희는 놀란 표정으로 반문했다. 도윤 씨가 왜 나와? 언니가 그 사람 얘기했어? 오늘 점심시간에 이마트 갔다가 내 회사 사장 비서인 최수진 씨랑 우연히 마주쳤거든. 그 여자 소문 좋아하는 거 알잖아. 절대 믿으면 안 돼. 다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무슨 말 했는데? 최 비서 말로는 말이야. 내가 새로 합류한 파트너 한도윤 씨랑 엄청 친하다고 하더라. 나는 내가 이상한 표정 지으니까 더 캐물었지. 그랬더니 그 남자 하루에도 몇 번씩 다희 자리 들락날락하고 둘이 점심도 맨날 같이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회사는 사내연애 엄격히 금지인데 요즘 분위기 좀 수상해요 하더라. 다희는 당황하며 해명하려 했다. 그 사람 대학 때 민우랑 아는 사이였잖아. 우리 셋이 가끔 어울린 적도 있었고 그냥 그 정도야.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지. 별거 기간 동안 내가 시도해보려는 남자 중 하나가 도윤 씨겠구나. 그 사람하고 얼마나 간 거야? 도윤 씨는 그냥 친구야.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말 몇 번 나눈 정도. 솔직히 그가 나한테 잘해주긴 했지. 내가 피곤한 날에도 예쁘다고 해주고 그냥 따뜻하게 대해줘서. 너네 둘이 내가 보면 싫을 만한 짓은 안 했어? 다희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나눴던 스킨십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민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아니, 더 중요한 건 말이지. 그 사람이 결혼한 상태에서 그 부인 입장에서 싫을 만한 짓은 안 했냐는 거야. 결혼? 다희는 멍하니 되물었다. 아니야. 그 사람 결혼 안 했어. 누가 그런 말 해? 내가 어떤 여잔 줄 알아? 민우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그래?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몇 초 뒤 페이스북 페이지가 뜨고 민우가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이 사람이 도윤 맞지? 그래, 맞아. 그럼 여기 상태 봐봐. 업데이트는 사흘 전이네. 다희는 당황해 변명했다. 그건 오래된 정보일 수도 있잖아. 지금은 이미 이혼했을지도. 여기 아래 댓글도 봐. 그 아내가 직접 쓴 글이야. 학년 끝나면 도윤과 재회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애들 이름까지 나왔어. 주말마다 야구대회 뛴다더라. 분명히 결혼했다고 안 했어. 나 남의 가정 망치는 짓은 절대 안 해. 민우는 냉소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너 이상하지 않아? 남의 가정은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려 해?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다희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말에 반박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봤고 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빠졌다. 그래, 도윤이 아니었으면 내가 민우랑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을 민우에게 들켜서는 안 됐다. 그 사람은 그저 내가 관심 있을 법한 남자 중 한 명일 뿐이야. 나도 너처럼 리스트 만들 수 있어. 그러다 다희는 뭔가를 떠올린 듯 말했다. 아, 맞다. 우리 만약에 그 전에 두 분 다 감염성 질환을 검사하고 결과를 서로에게 보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가잖아. 그냥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사실 난 딱히 누굴 만날 계획도 없었어. 어차피 90일이면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생리적인 욕망을 느낀다면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여자 한 명쯤은 찾겠지. 너도 안전하게 지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건 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너랑 자는 사람이 누구랑 잤는지, 그 사람은 또 누구랑 잤는지까지 고려해야 돼. 민우는 다희가 씩씩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그리고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다. 아, 다희야. 오늘 내가 한 일 말해줄게.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할 게 많아서 가장 먼저 처리할 건 통장하고 신용카드야.
내가 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 주택담보대출이랑 공과금도 다음 주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재정 쪽에서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 내 비서 지훈이 알지? 그 친구가 저녁에는 한강뷰 오피스텔에서 야간 관리인으로 일한대. 회사랑 가까운 데라서 물어봤더니 2베드룸짜리 방이 하나 비어있대. 근데 보통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거든? 근데 내가 건물 유지보수 담당자로 들어가면 월세의 50% 할인받을 수 있다더라고. 그러면 우리 애들하고 너한테 들어가는 돈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다희의 눈빛이 번쩍였다. 아직 계약한 건 아니지? 우린 아직 90일 남았고 너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 다희는 속으로 그 비서가 진짜 얄밉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내뱉으면 더 상황이 나빠질 걸 알기에 입을 다물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은 안 했어. 근데 솔직히 왜 방을 알아보는지는 설명해야 했지. 3개월 단기 계약은 잘 안 해주는데 지윤이가 90일 정도라면 승인 나게 해보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이혼 얘기 꺼내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 그럼 오빠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놀랐어. 연령 차이도 크고 난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고맙지만 우리는 직장 내에서 업무 외의 관계는 안 된다고 말했어.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 그게 문제면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길게요. 그래서 내가 리스트에 이름을 넣은 거야. 다희는 분노로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지금 이 감정을 말로 쏟아내면 자신이 더 우스워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민우는 잠시 침묵을 두었다가 갑작스러운 화제로 이어갔다. 그리고 이건 너도 좋아할 소식일 거야. 우리 20주년 결혼기념일 맞아서 하와이 10일 여행 티켓 2장 예약해놨어. 원래는 서프라이즈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말하는 게 낫겠지. 다희의 반응은 180도 바뀌었다. 하와이 민우야, 나 하와이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알잖아. 진짜 꿈만 같아. 해변에 누워서 바다에서 수영하고. 정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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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그녀와 달랐다. 다희야, 우리 하와이 같이 안 가. 내가 이혼하자고 말했을 때 난 20주년 결혼기념일까지도 우리가 같이 못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 예약 취소하려고 했더니 이 시점엔 환불이 20%밖에 안 된대. 그래서 고민이 됐지. 하와이는 너에게 꿈 그 자체였잖아. 그래서 항공권을 바꾸라고 했어. 내 이름 그리고 함께 갈 지정 예정자 1명. 내가 새 남자랑 잘 되면 모든 비용 부담 없는 하와이 여행이 좋은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 다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나, 민우 너랑 가고 싶었어. 우리 별거 미룰 수도 있잖아. 아니, 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혼 자체를 취소하고 싶어. 나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어. 하지만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다희야. 나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앞으로 우리가 또 싸우고 또 이혼 얘기 나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내가 이혼하자고 했던 그 말, 그리고 너랑 도윤 사이에 별일은 없었다는 말 속에 내가 상상하게 된 장면들, 그건 이제 지울 수가 없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그냥 이혼을 진행할 생각이야. 물론 너 없는 내 삶은 상상조차 하기 싫어. 내 딸들의 아빠로 절반의 아버지만 남게 되는 것도 두렵고. 민우는 아무 말 없이 2층 손님방으로 올라갔다. 그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다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미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다희야? 어떻게 돼가? 언니, 다 망했어. 민우는 오피스텔 구했고 그 말랐지만 교활한 비서는 민우한테 들이대고 있어. 그리고 내 언니까지 민우랑 데이트하겠다고 하고 있어. 근데 제일 최악은 하와이 여행 티켓. 우리 결혼기념일 기념해서 예약한 거래. 근데 나한테 그냥 새 남자랑 가라고 줬어. 자기는 안 간대. 이제 어쩌면 좋아? 미라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왜 문제야? 도윤이랑 뜨거운 햇살 아래서 신나게 놀고 살면서 잊지 못할 환상적인 잠자리 가지면 되잖아. 아니야. 도윤 유부남이었어. 부인도 있고 애들도 몇 달 안에 이사 온대. 나는
그 사람이랑 하와이 가기 싫어. 민우랑 가고 싶어. 순간 미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잠깐만 이제 보니까 그림이 보인다. 젠장, 민우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 놈이었네. 하와이 여행도 예전부터 예약해놨다고. 거짓말한 거 아냐? 그냥 너한테 죄책감 느끼게 해서 이혼 취소하게 하려는 계략이었던 거지. 걱정 마, 다이야. 너 정도면 얼마든지 더 잘난 남자 만나고 애들까지 챙기면서 남편까지 유지할 수 있어. 세상에, 민우가 이렇게 치밀할 줄 몰랐어. 가만 안 둬. 이대로 안 끝내. 고마워. 언니, 다이는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나 그냥 포기하려고 했었어. 근데 그 사람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이따가 다시 얘기하자. 그 시각 민우는 짐 몇 개를 들고 1층으로 내려왔다. 다이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뭐야? 벌써 이사라도 가는 척 하는 거야? 걱정 마. 잘 가라. 민우 씨. 민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냐. 그냥 조금씩 짐을 옮기려는 거야. 애들 놀랄까 봐 한 번에 들고 가는 건 좀 그렇잖아. 지윤 씨가 미리 옮겨놔도 된다고 해서. 근데 내 기분, 우리 얘기했을 때랑 완전 바뀌었네. 설마 너 또 미란 언니랑 통화했냐? 미란은 결혼 전문가야. 넌 진짜 결혼 지키고 싶으면 전문가랑 상담해야 해. 미란 언니는 그냥 이혼 전문가일 뿐이잖아. 그만 좀 해. 언니 욕하지 마. 그 사람은 내 편이야. 그리고 내 하와이 티켓 사기극도 간파했어. 다 계획이었지? 날 죄책감 들게 하려고 만든 이야기잖아. 하지만 소용없어. 나는 여전히 이혼하고 싶고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질 생각에 기대돼. 나를 원하는 남자들,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민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선 내 말이 맞아.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하면 분명히 많은 남자들이 연락할 거야. 난 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엄마이자 아내였던 너를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처럼 생각했어. 그 하와이 여행 얘기는 내가 오해한 거야. 증명해 줄게. 플라이트라이트 여행사의 신로이 씨한테 전화해봐. 그분이 전부 예약 도와줬으니까. 민우는 다이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냈다. 로이 씨, 안녕하세요. 정민우입니다. 지금 제 아내도 통화 중이고요. 여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여성의 친절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왔다. 아, 민우 씨. 정말 안타까워요. 아우님을 깜짝 놀라게 하시던 여행이었잖아요. 정말 좋은 계획이었는데, 님, 무슨 질문 있으신가요? 다이는 목소리를 굳히며 물었다. 그 여행, 정확히 어떤 구성이죠? 네. 하와이 10일간 2개 섬을 도는 일정이고요. 전통 호텔, 식사, 교통, 훌라 수업, 브루아우, 티키 댄서, 서핑, 춤과 로맨틱한 일정까지 전부 포함돼 있어요. 남편분과 저도 2번 다녀왔는데 결혼 생활에 진짜 도움이 되었어요. 그럼 제 남편은 이 여행을 언제 예약한 거죠? 다이는 마지막 희망처럼 물었다. 여행사 직원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기록상으론 처음 문의는 3개월 전이고 현재 패키지를 선택한 건 2개월 전이에요. 결제는 그로부터 2주 뒤에 이루어졌고 어제 민우 씨가 취소 요청하셨는데 죄송하게도 20%밖에 환불이 안 됐어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건요. 그분이 아내가 누구랑 가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남편이시구나 생각했어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요. 동행자 이름이 등록되어야 항공권 발권이 가능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세요. 더는 질문 없어요. 곧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때 동반자 이름도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다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 사람이 또 날 속였다고 생각하겠지. 하와이 여행 예약을 예전에 했다는 건 다 쉬웠을 거야. 내가 이혼 얘기 꺼내기도 전에 이미 준비한 척하면서 역시 난 눈치챘어. 이젠 미란 언니 도움 없이도 다 꿰뚫을 수 있어.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려는 순간 민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다이야, 너 엄마 아빠한테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때? 우리 부모님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설마 애들 봐달라고? 직접 전화해볼게. 다이는 급히 말렸다. 아니야, 지금은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됐어.
미안, 다희야. 난 이미 전화하는 중이야. 민우는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다희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 다희야? 잘 지냈어? 애들 괜찮니? 안녕하세요, 엄마. 다희는 머뭇거리며 인사했다. 그러자 민우가 나직이 말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지금 스피커폰이에요.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도 부를게.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박한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얘들아? 다희가 말이 없자 민우가 대신 입을 열었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제까진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원래 하와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그거 사실은 못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놀란 듯 말했다. 아니, 무슨 병이라도 생긴 건가?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애들은 못 맡기겠다고만 해서 10일 동안 애들이랑 지낼 생각에 기대했었는데 갑자기 못 간다고 하니 우리도 너무 아쉽더라. 무엇보다 다희가 하와이 여행을 얼마나 원했는지 아는데 그 여행 민우랑 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다희야, 아직 누구랑 갈지는 정한 거야? 한 명은 애들 중 하나 데려가면 남은 아이가 서운할 수도 있겠다. 다희는 작게 말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민우가 하와이 얘기한 게 언제부터였어요? 엄마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말했다. 정확하진 않은데 아빠 기억으로는 새해 첫날쯤이었을 거야. 그날 민우가 올해는 우리만의 특별한 여행 가자고 말했던 거 기억나네. 엄마는 덧붙였다. 근데 다희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는 거니?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혹시 너희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지? 혹시 헤어진 거야? 다희는 겨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조금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결혼 생활도 충전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을 듣던 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지난주 일요일 밤 다희가 저에게 먼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정적 속에서 두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희는 급히 말했다. 그게 정말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이혼의 첫 단계는 90일간의 별거예요. 나는 그 시간이 나 자신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스스로를 더 발전시켜서 더 나은 아내,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가 흐느끼며 외쳤다. 이게 우리 딸 입에서 나올 말이니? 난 진짜 알아. 그런 말 다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거짓말이야. 아버지 박한철이 낮게 물었다. 다희야, 혹시 바람핀 거야? 아니에요, 아빠. 전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민우는 뭔가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이어 말했다. 나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정말 너무 실망스럽구나. 내가 새 남자라도 데려오면 우리는 얘 따윈 기대하지 마. 민우야,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손주들은 꼭 볼 수 있게 해줘. 그 말에 다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급하게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민우가 이 모든 걸 너무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 취소할게요. 이혼도 별거도 없어요. 지금은 상황이 너무 감정적이라서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민우는 울고 있는 다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마음 좀 추스려. 애들이 곧 집에 와. 그는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문 쪽으로 향했다. 어디 가는데? 못 들었어? 나 이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가지 마. 하지만 민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다희야, 너는 아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어. 그런 다음 지금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그만하자고 또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야? 넌 내가 아무런 목소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말, 내가 보여준 태도,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 이혼을 포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차고에서 침낭 하나 들고 나가서 오늘은 오피스텔에서 잘게. 민우야, 제발 가지 마. 미안해.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내가 처음에 이혼 얘기 꺼냈을 때 너는 괜찮다고 했잖아. 지금 다 잊고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민우는 잠시 멈춰 섰다.
나도 행복했어. 정말 많이. 하지만 넌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했고 도윤과 어떤 관계든 계획하고 있었지. 난 이미 그렇게 받아들였어. 넌 벌써 간통을 한 셈이야. 슬기가 말하길 이혼 서류 작성은 일반 절차라서 내일이라도 제출할 수 있대. 다희는 날카롭게 외쳤다. 그 서류 나 절대 안 서명해. 민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슬기는 그냥 너한테 공식적으로 서류만 전달하면 돼. 회사로 갈 수도 있지.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도윤도 있을 거고 정신적 외도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대. 너네 사장한테도 회사 내 연애 규정 위반 건으로 알릴 수 있대. 근데 그건 너무 나가는 거니까 애들 생각해서 참을 거야. 근데 도윤이한테는 복수할 방법이 있지. 그 사람 부인한테 직접 말하면 되니까. 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굴어? 난 널 사랑하는데. 민우야, 너도 나 아직 사랑하잖아. 그치?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얼마나 힘들어질지 알잖아. 정말 이 이혼이 우리 둘 모두에게 고통일 텐데 그걸 피하고 싶지 않아?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이혼 얘기 절대 꺼내지 않을게. 제발 여기 있어줘.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다희의 두 눈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민우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희는 그 침묵이 흔들림이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가 될게. 다시는 다른 남자 쳐다도 안 볼게. 거의 20년 동안 좋은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내 사업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어. 늦게 들어오고 온몸이 먼지투성이어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잖아. 내가 이만큼 성공한 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나도 실수했어.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부탁이야.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몇 가지를 적어줘. 너의 말과 행동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상처를 줬어. 내가 원하는 답을 너한테서 받을 수 있다면 이혼은 보류할 수도 있어. 적어도 다시 생각해 볼게. 7시에 돌아올게. 그때까지 애들은 너희 부모님 댁이나 친구네 맡겨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다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응, 알겠어. 고마워. 그럼 뭘 써야 해? 민우는 냉정하지만 명확하게 말했다. 첫째, 지금의 모든 일이 내가 시작한 거라는 사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정말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어야 해. 둘째, 도윤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줘. 계속 연락해오면 그 부인한테 말하겠다고. 회사 측에도 법적 조치 가능하다고 경고해. 셋째, 왜 내가 너랑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내가 직접 리스트로 정리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란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해줘. 앞으로 내 입에서 미란이 그러던데 같은 말 한마디라도 나오면 나는 미련 없이 이 집을 떠날 거야. 이게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야. 다희는 작게 대답했다. 응, 알겠어. 다 할게. 7시까지 준비해 둘게. 좋아. 그럼 7시에 봐. 민우는 캐리어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가 사라진 문 앞에서 다희는 맨 마지막 리스트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 가장 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미란에게 절교 선언하기부터. 그녀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말을 들은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걸 다 잃을 뻔했어. 앞으로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문자도 메일도 SNS도 전부 차단이야. 길에서 마주쳐도 말 걸지 마. 식당이든 가게든 무조건 피해서 나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전화를 끊고 나서 다희는 스스로 놀랄 만큼 마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다. 그리고 곧바로 도윤에게도 연락했다. 민우가 말한 그대로 전할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녀는 도윤의 마지막 부탁과 넌 침대에서도 별로였어라는 악의적인 말을 참고 들었고 마지막엔 단호하게 말했다. 민우가 내 아내한테 연락하면 넌 끝이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이상하게도
가장 어려울 것 같았던 요구사항이 의외로 가장 쉬웠다. 마지막 리스트. 왜 민우와 계속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적기 시작하며 다희는 비로소 진심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민우와 함께한 시간, 아이들과의 웃음, 어느 겨울밤 전기장판 아래에서 나눈 포근한 이야기들. 그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글을 쓰고 있었다. 다희는 마지막 과제를 마치고 정성껏 써내려간 종이를 차곡차곡 정리했다. 이 정도면 민우도 감동하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이혼을 원했던 자신의 어리석음, 이기심, 교만함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문장까지 망설임 없이 적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할 거야. 7시가 가까워졌고 다희는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민우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5분쯤 뒤 문이 열렸다. 민우는 짐가방 없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낮에 집을 떠날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차가운 얼굴이었다. 다희는 침착하게 가능한 한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내가 말한 리스트. 내가 쓴 답변들이야. 꼭 읽어봐줬으면 해. 민우는 말없이 종이를 들고 오래도록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가 우는 모습을 본 다희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민우가 감동한 거야. 이건 좋은 신호야. 그녀는 희망에 차서 일어나 그를 꼭 안으려 했다. 하지만 민우는 손짓으로 그녀를 자리로 되돌려 앉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용은 정말 인상적이야. 근데 아직도 내가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혼은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아. 다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심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듯 가슴이 무너지고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멈출 수 없는 울음을 쏟아냈다. 그 슬픔은 그녀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이였다. 그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내가 우리 가족 인생을 망쳐버렸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야. 살 자격도 없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멍청할 수 있었을까? 그때 민우는 다희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야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알게 된 거야. 다희가 바닥에서 흐느끼고 있을 때 민우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멈춰선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우리 별거 중이면 각자 누구랑 데이트해도 되는 거 맞지? 다희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아 대답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러자 민우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래. 만약 우리가 데이트할 수 있다면 이번 주 금요일 밤 뭐하니? 같이 저녁 먹고 영화 보러 갈래? 다희는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야?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옛날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새로운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다희는 벌떡 일어나 민우에게 달려갔다. 응, 1000번이라도. 그녀는 민우를 꼭 끌어안았고 그의 품 안에서 그 모든 후회와 눈물, 다짐을 하나의 말 없는 약속처럼 그의 가슴 속에 묻어 넣었다.